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요. 오늘 2차 신문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최근에 뉴스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되는 어떤 그런 주장들, 정말 그 뉴스가 보기 싫어질 정도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지켜만 보려고 하다가 중도의 관점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답답한 마음을 그냥 표출하는 차원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일단 그 여당 측, 정부 측 관점에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. 공수처도 솔직히 저는 공수처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왜 그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. 근데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. 제가 기억하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 청와대에서 검사들 쫙 모아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개혁 뭐 이런 쪽을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검사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까지 이어온 관행들을 바꾸자 이런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튼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할 때 공약이었던 것 같고요.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.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. 이쪽에서. 근데 그 반대쪽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검찰이 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. 제 눈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할 때도 그렇고 그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봐서 이건 그 막강한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공격을 받는 사람이 애처롭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검사가 어떤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계속 그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어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검찰이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. 이런 쪽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자리를 지키는 쪽에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막강한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조사한다. 그 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왠지 윤석열 찍어내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징계 처분 내릴 때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뭐 6가지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요. 다른 거는 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 느껴지는 게 그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쪽에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 되는 거는 그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그 지지율 조사를 하지 말라고 안 막았느냐, 적극적으로 안 막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 조금 됐습니다. 조금 지난 전에 그 여론조사 나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지지율 그 조사에서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합니다. 근데 그 여론조사 하는 측에서 계속 집어넣죠. 왜냐면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빼버리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또 체면이 안 쓰니까. 그래서 자꾸 집어넣는데 그걸 그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빼달라 했는데 계속 여론조사를 한다.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나 빼달라 했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집어넣었다. 그러면
강제로 그 사람들 처벌할 수는 없죠.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뭐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문제죠.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. 그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.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 뭐냐면,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, 윤석열 총장이 임기 끝나고 나서 나중에는 그 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. 그게 어떻게 그게 정치 행위라고 하는지. 끝나고 나서 그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정치 행위라서 못하면 그 검사는 그럼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대야 됩니까?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직무정지 이렇게 때리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잘라내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대충 뭐 이런 쪽에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죠.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 가지고 원전 자료 삭제를 했던 공무원 3명을 기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당 쪽 의원들이 이제 이 정치 검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감사원에서 감사했는 결과입니다.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했는데 경제성 평가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설 수 있는 거를 이거 다 날가 빠져갖고 월성 1호기입니다. 이거 월성이 다 날가 빠져갖고 빨리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붙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해보니까 아직 설만했는데 너무 빨리 그냥 이거 값어치 없는 걸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. 감사원에서 한 겁니다. 그거.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원전 자료 부분을 삭제했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. 감사원 발표에서. 자, 그럼 여기서 공무원이 원전 자료 삭제했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. 왜냐면 이건 잘못을 했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검사가 조사도 안 하고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니까 검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잘못은 검사가 기소한다고 해서 다 이게 감옥 가는 거 아니죠.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합니다. 여차여차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판결되기를 국민인 저는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. 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가 되는 게 정당화 되어버리느냐.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다.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. 이게 일반 국민들의 그 여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삼권 분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봐왔던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부터 독재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싫어합니다. 그래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전에 독재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잘 없습니다. 보통 보면 국회의원 선거하면 여당 야당 딱 그 이렇게 표가 어느 정도 갈리게 해놓습니다.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. 근데 이번에는 180석 거대 여당이 됐어요. 이건 제가 봤을 때 여당 너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밀어준 게 아니고요. 이 투표하는 바로 시점에 그 한참 그 난리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잘 막았습니다. 요 시점에 뭐 어떻게든 간에 지금 저는 운이 좋았다고 보는데요.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 때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. 어쨌거나 상당히 잘 막은 게 돼갖고 K 방역의 우수성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그 전염병 위기 시기에 정부가 잘하고 있다. 밀어줘야 되겠다. 이런 차원이 좀 작용해서 됐다고 봅니다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. 이렇게 해서 밀어준 180석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어떤 정권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.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3법 같은 경우에 180석 되니까 그냥 그 순식간에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3법 빵빵하고 때려보고 나니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은 더 뛰고 전세가 폭등하고 지금 난리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뭐 공수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 안이 나오면 특별한 어떤 의논이나 대립 없이 그냥 바로 통과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건 의사결정은 빨리 되겠지만 견제가 안 되게 되면 뒤에 부작용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
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씩 나옵니다. 여러 가지 그 지지 조사하는 데서 보면. 그래서 이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을 본다기보다는 현 정부가 너무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적당한 그 견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부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해 줄 수 있다, 이런 차원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독재 권력을,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검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